안녕하십니까.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터입니다. 제가 지난주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그게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 성장주 위주로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갈 텐데 고용지수가 잘 나오니까 경기가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전에 금리를 0.5% 내렸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금리가 또 지속될 것 같네. 그러면 경기가 다시 둔화가 되고 주가 하락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또 물가를 보면은 최근에 미국 CPI가 2.5인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 중 하나가 반대적으로 소비가 죽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가 죽네? 경기가 둔화가 되나?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되지 않을까? 제가 이 두 과정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표가 갈리고 갈리는 지표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은 다 각이각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표가 더 크게 갈리면 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 지표로 좀 말씀드리면 미국 실업률이 3.4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4.3까지 갔다가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지수, 그러니까 신규 취업자 수도 쭉 줄어들다가 10만 건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뭔가 흐름이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보시면 소비자 신뢰 지수, 이 센티멘트가 쭉 빠지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개인 저축률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쓸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쓸 돈은 없는데 심리 지표는 좋아. 뭔가 또 이상하죠.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 ISM 제조업 지표는 이미 50 밑으로 머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년 됐나?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PMI 지표가 50 밑을 머물 때가 20몇 년 동안 몇 번 없거든요. IT 버블 때,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지금 4번이에요. 그럼 앞에 3번은 다 침체 왔죠. 그런데 또 서비스 지표는 저점을 찍나 싶더니 55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갈려요. 소비가 좋은가? 서비스는 좋은가? 제조업 지표는 되게 안 좋네. 그래서 이렇게 갈리는 와중에 미국 주가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 빨간색 한번 봐주세요. 빨간색이 미국 S&P 500의 Forward P. 앞으로 1년간 돈을 벌 걸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걸 땡겨와서 지금 주가로 계산한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지금 21배가 훌쩍 넘었어요. 역사를 보면 21배가 훌쩍 넘었던 시기는 코로나로 엄청나게 돈이 풀려서 소위 유동성 장세가 왔던 20년, 그리고 IT 버블이 깨지기 전에 99년, 2000년 초반. 그때 말고는 이렇게 비쌌던 적은 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보시면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되게 좋아요. 주가와 단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하고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조정을 받나 싶으면 올라가고. 그러면 단기간에 이 모멘텀이 좋으니까 더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제가 자꾸 과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파란색이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오다 U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시기에 몇 번 있죠. 이때, 또 이때,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금리를 보면은 이 빨간색이 금리예요. 금리가 항상 되게 높다가 떨어져요. 금리가 되게 높다가 떨어지고 되게 높다가 떨어지고 되게 높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시점을 보면은 항상 회색 음영을 쳐놓고 이때가 미국의 공식적인 침체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똑같죠? 금리가 꺾이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크로스 될 거예요. 미국 금리 더 내리고 만약에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침체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침체의 상관관계. 과거에 이랬을 때 침체가 왔다라고 얘기할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즉 2년물이 10년물보다 금리가 높았을 때 이게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침체가 왔었고 그리고 올까요? 안 올까요? 보면은 되게 많은 지표들은 지금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일부 지표들은 무슨 침체야, 경기가 되게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 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자꾸 막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고 주가가 비싸져 있는 상황에서 의견은 갈리고 있고요.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워렌 버핏은 지금 단기채 엄청 사고 애플 주식 반 팔았고 탑니까지 얼마 전에는 랠리 당분간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제가 많이 그 자료를 갖다 쓰는 이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는 이미 강세장 가능성이 80%가 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애널리스트나 증권사 중심으로 강세론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점점 강세론자가 많아지고요. 주가가 빠지면 반대로 약세론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고 제가 드릴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많이 먹거나 많이 잃거나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거. 리스크가 커질 때는 당연히 위험자산의 비중은 줄이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잃는 게 사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만회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여러 지표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표들이 뭐 장단기 역전이든 뭐 아니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든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때 침체가 왔던 거든 이런 것들이 과거엔 맞았는데 이번엔 반복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런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지표들이 갈리는 상황, 그리고 과거의 침체를 얘기했던 게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차근차근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위험자산의 비중, 흔히 주식이라고 하죠. 이 리스크 자산의 비중을 올해 6월, 7월부터 계속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33%까지. 물론 이건 위험 중립형 고객의 대상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조금 교과서적이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뭐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명동 스테크와